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뤄보자 합니다. 2025년 11월 구글이 제미나이 3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6년 2월 녹음 기준으로 어제죠. 제미나이 3.1 프로 버전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성능과 함께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런 일은 꽤나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GPT가 3에서 4가 되었을 때 세상 한 번 뒤집혔고 제미나이가 1.5에서 2.0 그리고 2.5를 거쳐 3이 되기까지 AI는 매번 다른 존재가 되며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거나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른이 되듯 버전의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인공지능은 성장의 임계점을 돌파해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AI의 역사입니다. GPT-3과 4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미나이 2.5와 3 사이, 3과 3.1 사이에는 어떤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지 그 숫자의 간격 속에 숨겨진 지능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대중들한테 AI 관련해서 가장 강렬한 기억, 우와 진짜 대단하다 싶었던 기억은 2022년 말에서 2023년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GPT 3.5에서 GPT 4로 넘어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를 이제 떠올려 보면은 얘가 갑자기 말을 알아듣네?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버전에서는 답변을 하긴 하는데 그냥 환각현상, 그러니까 거짓말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는 조선시대에서 간종이 맥북을 훔친 도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라고 하면은 원래는 당연히 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슬슬슬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사람 말만 할 그게 줄 안다. 언제적 얘기야. 네. 그런데 이제 GPT-4가 등장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리님 3.5랑 4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단순하게 매개 번식의 차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그 3.5 훨씬 이전부터 없어졌던 문제 같은데 일단은 네. 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인공지능 현재 이제 그 인공지능 기본 모델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이따가 한번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한번 그림 좀 그려서 설명을 해줄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림 이제 보이시죠? 네. 그 유아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그다음에 이제 성년기. 인간은 성장이 되게 빨라요. 20세만 되면 사실 성장이 거의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뇌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유아 때는 요만한 뇌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좀 큰 뇌가 되고요. 그리고 성년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큰 뇌가 돼요. 네, 이거 캡처해 볼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뇌의 크기가 커지죠. 근데 20대 이후에는 뇌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20살인 사람과 40대 사람이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그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 차이인 거예요. 아까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를 늘렸냐, 뇌의 크기를 늘렸냐, 아니다. 뇌의 크기는 똑같다. 네, 성년 이후는 똑같다. 다만 이 성년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처럼 교육을, 경험을 시킨 거예요. 네,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얘는 직접 경험을 못 하겠네요. 네, 로봇이 아니니까 간접 경험을 열심히 시켜서 그 간접 경험을 계속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이 기본 모델은 잠깐 지우고 기본 모델은 결국 이제 성년 이후에 기본 모델은 이렇게 계속 똑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A 플러스를 맞은 친구가 나 95점이다. 그랬더니 나 95.5인데 나는 96인데 그래서 so what? 그게 무슨 차이냐 이거죠. 그 정도 레벨이 되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의 그 자체의 성능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여기에 둘러싼 이 사람으로 치면 뇌 또는 이제 AI의 본 모델이 얼마나 잘 돌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주는 부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보를 혹시 맥락이라는 건가요? 그쵸. 맥락이라고 보면 맞고요. 그리고 아까 왜 이제 문제 출제 수능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인공지능과 수능 문제를 다 보지 않은 인공지능하고 문제를 출제하면 누가 잘하겠어요? 당연히 수능 문제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율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까? 그 다음에 3.5와 4에서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추론 과정을 넣었어요. 추론 과정이라 하면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목성의 내핵이 왜 이렇게 뭐 뜨거워요? 뭐 이런 식의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아무리 전문가들이 들어도 꽤나 많은 설명을 하잖아요. AI도 처음에는 이거를 바로 단답형으로 즉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성이 부피가 크고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물질이 많은 거고 물질이 많으면 중력이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인 사람은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추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거를 AI한테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추론을 많이 하게 해서 조금 더 생각. 요즘에 왜 그 AI들 답변할 때 보면 띵킹이라고 나오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속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야. 답을 주기 전에.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과를 주는데 이게 우리도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렇지만 또는 목성의 중력 답변처럼 단계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를 쪼개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풀 때 훨씬 좋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다. 두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하게 만든 방법론과 추론을 할 때 넣어주는 정보의 양을 훨씬 더 많게 효율적으로 넣어주기 시작했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런 모델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모델의 차이는 IQ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IQ는 별 변화가 없다. 네, 그런 IQ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 맥락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능력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제가 그러면 저는 사실 AI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이제 여기에 투입되는 그 어떤 정보량이랄까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백과사전 이제 한 도서관 정도의 자료를 다 넣는데 그것이 이제 100개의 도서관 내지는 뭐 1000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의 자료들을 다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같은 하드웨어로 이렇게 답을 해도 다를 거라는 거죠. 그 정보 주어진 근데 정보. 이제 그것도 있고 사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백과사전은 이제 이미 다 넣었고 문제는 이제 새로 계속 뭔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계속 새로 뭔가 정보가 나오잖아요. 뭐 용암수능, 불수능 이거는 이제 AI가 학습한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들을 읽어드리는 방법론이 나온 거죠. 쉽게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옛날에는 AI에다가 인터넷을 연결 안 시켰던 거예요. 인터넷을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연결시켰다는 얘기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되게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갖고 온 정보를 되게 잘 정리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검색만 던져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뭐 용암수능? 용암수능이 용암과 수능을 별도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하는 기법들이 좋아진 거죠. 그게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문제를 답변할 때 내 배경 지식, 그러니까 마치 시험에 클로즈드 북과 오픈 북을 보는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클로즈드 오픈 북. 근데 사실 그러면은 제가 좀 착각하고 있었네요. 왜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AI가 IQ가 높아졌거나 지능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 이제 AI를 홍보하는 영상들을 보면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전 버전이나 경쟁사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적 벤치마크들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문학이나 과학 같은 57개의 과목을 객관식으로 푸는 MMLU,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서술력을 보는 GSM-8K. 아이고 땀 흘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코딩 실력을 보는 휴먼 에벌 같은 이런 문제집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재는 거의 안 쓰인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점수들을 보면 알아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애플인데 나는 95야, 나는 95.5야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수치들은 큰 의미가 없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AI들의 성능은 이제는 거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하나 봐요. 휴메니티스 라스트 기점이라고 이름도 멋있습니다. 인류의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해서 그거는 순수하게 주관식 문제예요. 전문가가 진짜 인터뷰를 하듯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까 수능 얘기 나왔었잖아요. 수능에서도 사실 그렇게 평가하면 좋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평가하는 게 너무 어렵고 객관적으로 못 내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물어봐가지고 답변 주는 거는 이미 다 95점 이상이란 거예요. 그러면 휴머니티 라스트 기계는 어떤 식으로? 그거야말로 진짜로 이제 달에다가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걸 이제 AI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달에는 뭐 지구랑 이런 환경이 다르니까 네. 거기는 없는 거를 이렇게 극복해야지. 그 대신에 달에는 어떤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야지. 이런 식의 사고하는 과정을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이 그리고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손오공이랑 루피랑 싸우면 누가 이겨? 막 이런 질문. 질문이 되게 유치하긴 한데 답변은 그렇게 유치하게 안 하죠. 왜냐하면 캐릭터를 보고서 이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두 번째 캐릭터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 두 캐릭터가 싸우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우문현답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휴머니스트 라이언스 이 점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마케팅이나 홍보물을 접하는 걸 보면 몇 점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평가라는 게 주관식 평가보다는 답이 있고 그걸 얼마나 잘 맞추느냐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걸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아마도 AI가 하지 않는 영역을 하라고 했던 것처럼 AI가 잘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AI는 이미 그거를 거의 챗GPT 출시 이후 33년 만에 그냥 거의 다 만점을 맞아버린 거예요. 벌써. 근데 휴메니티스 라스티기점은 정말로 주관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하고 답변이 없고 사고 과정을 보는 거다. 그게 아직 다 50점을 넘지 못했다. 근데 예를 들어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법학 시험을 본다든가 로스쿨 시험을 보면은 답이 없는 문제를 줬을 때 그 평가는 평가위원 있잖아요. 이 문제의 답은 누가 평가해요? 그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것도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저 당황하는 표정 보세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받은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되게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세상에 완벽한 정치 체제가 없듯이 완벽하게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건 없거든요. 그거에 이제 2중, 3중의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또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그게 아닌 곳에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에 의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 추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AI의 추론력을 평가하는 단계로 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식의 정확하게 보셨네요. 추론 영역을. 근데 그런 추론 영역에 있어서 무엇이 더 추론을 잘하는가라는 이제 동의가 있어야 사실 저희가 점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 주입식 교육의 건데 자꾸 그렇게 이제 정해질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해질 방법이 있으면 강남에 계신 학원 선생님들이 이미 AI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진 않고요. 생각보다 이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미나이 통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우주의 데이터 센터 만드는 얘기했잖아요. 그 대화가 아직도 사실 안 끝났어요. 그때 이후에도 아직도 저는 AI랑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 발견된 사건도 사실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정답이야가 아니라 정말 생각을 또 하면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이걸 보겠죠. 거기서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태양광판을 크게 만들어야 정답이야, 작게 만들어야 정답이야, 또는 그 태양광 부분만 집중해야 정답이야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계속 나오는 걸 보고서 그게 앞에 있었던 걸 어딘가를 부정하는가, 모순, 컨트롤 기출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추론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추론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AI도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제미나이 3이 나왔을 때 딥링크라는 이제 모델이 나왔었고 제미나이 2.5 같은 경우에도 딥리서치라는 모델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런 모델들이 추론형 모델이라고 보죠. 딥이 들어가는 건 거의 다 대부분 다. 근데 이 둘은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은 기존 모델들과 작동 원리가 작동인가요? 조금씩은 달라지죠. 그래서 뭐 자동차가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가 10년 전에도 있고 20년 전에도 있었지만 20년 전에 차보다는 지금 차들이 잘 다니듯이 그러니까 뭐 전기차 바뀐 건 다 빼고 그러니까 휘발유 차만 해도 벌써 방식이 조금씩 바뀌고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개선이 되긴 해요. 그리고 약간은 이제 마케팅적인 얘기긴 하지만 거기다 이제 이름을 독특하게 붙이죠 이제. 얘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광고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뭐 냉장고 하면 무슨 뭐 인간을 위한 냉장고, 주부들을 위한 냉장고, 맞춤형 냉장고 이런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사실 하는 건데 결국 원리는 비슷한 거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IQ라는 게 어느 상향 평준화가 됐다면 추론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상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오래 생각하는 게 다입니다.
그거를 물어보신다면 이제 저는 이제 사견임을 전제로 네네. 이제 결국 AGI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AGI가 일단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네. 그 특이하게도 네. 그 사람을 넘는 뛰어난 지능은 네.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것 같지만 네. 그것보다는 그냥 아르티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 해서 일반 지능이라고 불러요. 일반 지능. 네,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왜 그렇게 부르냐면 알파고가 바둑을 되게 잘 두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파고한테 말을 시키면 말을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특수한 영역을 강한 거예요. 네네네. 네, 사실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그렇듯이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특수한 것보다는 사실 일반적인 걸 다 잘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고루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AI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다 잘하는 거를 이제 AGI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일반인가? 그렇죠. 근데 그게 일반이란 말이 참 무서운데 아까도 제가 얘기할 때 그 교육을 앞으로 AI가 잘하는 걸 피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AI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계획을 세워보라라고 하면 내 취향하고는 맞지 않는 여행 계획을 너무 많이 줘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사람이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잘할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제너럴한 인공지능.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행만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행도 잘할 수 있고. 근데 얘한테 다시 또 게임을 물어보니까 게임도 잘하고. 모두 해. 다 잘해. 우리 회사의 업무도 다 잘해. 우리 아들의 엄마와의 관계도 잘 이렇게 조정을 해줘. 그건 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이 제너럴한 일반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너럴리스트 또는 뭐 그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팔방미 약간 그런 거를 말하는. 그런 게 돼야 좋은데 지금은 약간 얼마 전에 데미스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AGI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 딥마인드 사장이었죠. 딥마인드의 이제 그 사장님이신 데미스 서비스가 나서 아직 AGI가 가기 전에 이제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세 가지를 들어서 했더라고요. 어떤 국가의 경쟁력 또는 뭐 개인의 역량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어떤 그 방향으로는 가면은 뭐 GDP, 여기는 뭐 문화 경쟁력, 여기는 국방력 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표준으로 동그라미를 둔 다음에 어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어디는 넘는데 어디는 부족하게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뾰족뾰족하다는 영어 표현이 제기드라는 표현이잖아요. 약간 날카로운 이런 표현이잖아요. 제기드. 네. 하는데 데미스 선생님이 딱 그 말을 했어요. 아직 AI가 너무 제기드하다. 그러니까 너무 뾰족뾰족해서 어떤 건 너무 잘해. 그러니까 SAT 수능 같은 거는 너무 잘 맞아. 근데 여행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좀 잘 못하는 경우. 이렇게 특정 분야에만 이제 잘한다.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AGI가 되려면 그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게 둥글둥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하고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요? 그게 이제 사실 저도 최근이라고 보다는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 뭐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넣는 것보다는 전기 소모량을 줄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빵 하나 먹고 하는데 지금 컴퓨터는 너무 많은 계산을 하잖아요. 그거랑 관계된 얘기인데 지금의 그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은 그 인공지능이 새로 모델이 나올 때 1.0이 올해 초에 나왔으면 올해 말에 2.0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성장할 때 로켓 1.0, 로켓 2.0 이렇게 성장하지 않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실 되게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모델은 희한하게 이렇게 탁탁 뛰죠. 계단식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게 어떤 원리냐면 학습을 지금 AI는 학습할 때 모드와 생각할 때 적용하면서의 모드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모드랑 프리딕션 모드가 달라요. 잘 이해가 안 올 거예요. 훈련 모드랑 프리딕션 모드가 없죠? 프리딕션은 이제 실제로 이제 답을 주는 거, 예측을 주는 거. 그럼 근데 사람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사람도 원래 뭐 그 스케이트를 배우는 모드가 있고 스케이트를 타는 모드가 있어? 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스케이트를 타면서도 배워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단방향으로 그 AI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응용을 한단 말이죠. 응용을 하는데 학습을 시키려고 조금이라도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네. 전체를 멈춰야 돼요. 추론 모드, 그러니까 학습 모드와 추론 모드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좀 긴장이 되는데 왜냐면 좀 어려운 얘기라서 네, 하지만 저도 잠깐 긴장하고 듣겠습니다. 예, 약간 긴장하고 들으시면 좋은데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은 인간의 두뇌는 희한하게도 그걸 한단 말이죠. 네네네. 사람이 갑자기 나 배우는 모드니까 나 네네. 잠시 멈출래 네네.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훈련 모드야. 나 훈련 모드야. 건드리지 마. 안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AI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게 이제 한계점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지속적인 학습이 되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지. 네. 사실은 저는 이제 LLM 나온 이후에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AI를 설계한 근본적인 모델이 인간의 뉴런을 모방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층으로 배열했다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정말 옛날에 AI 얘기할 때는 그걸 다 그려가지고 설명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 안 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약간 긴장된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일까봐. 근데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대강의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제가 이제 4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4단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로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이거는 사실은 뭐 여기가 꼭 하나는 아니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한 하나의 뉴럴에서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가 쭉 뻗어나간다.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서로 계속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이 돼요. 인간을 그래도 이제 이럴 거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했어요. 그리고 최종 답은 어디서 얻냐면 이 마지막 오른쪽에서 이렇게 얻어내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서 얻어내는데 여기서 답이 틀리면 자, 문제는 이제 답이 틀리다는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는 개라고 이제 사진을 보였는데 여기서 답이 고양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계산기들을 바꿔야 돼요. 말하자면 저는 이 예제를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걸로 많이 비유했어요. 학교 가서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들의 그 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의 위에 단과대가 있고, 단과대 위에 총학, 뭐 대학교 총학이 있지 않냐. 그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각 과별로 모아서 상위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또 모아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냐. 근데 맨 위에서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 역으로 다시 내리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틀렸잖아요. 개랑 고양이가 서로 틀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뒤로 보내는 거예요. 야, 고양이 아니야. 개야, 개. 그러면 이거를 보내는데 다 보내면 서로 대학교에 약 2,000명 정도가 의견을 잘못 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누군가의 잘못일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분이 수학적으로는 뭐 누구는 1%, 누구는 5% 막 이러겠지만 어쨌든 한 명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양이가 아니고 개였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를 원하는 거냐면 5% 의견을 낸 친구한테 너 5%만큼 틀렸어. 그러니까 바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그렸잖아요. 이게 몇 개라고 요즘에 들으셨죠? 몇 개라고요? 그러니까 왜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라고 들으셨어요? 한 몇 쪽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몇 쪽의 중에서 5% 낸 사람 어떻게 찾아요?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백 프로포게이션을 해가지고 뒤로 이제 후방으로 프로포게이션 전파한다 해가지고 틀렸다는 정보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다 보내요. 전부 다요? 다 보내요. 왜냐 모르니까. 누가 틀렸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이 순간에 아까 말했던 학습이 끝나고 이제 스케이트를 타다가 스케이트를 좀 잘못 탔어요. 살짝 잘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틀렸네? 그것만 수정하고 싶어. 근데 보내려고 보니까 여기서 오는 정보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내려고 하면은 서로 이제 충돌이 나거든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멈추고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은 어떻게 보면 밑에서 위로 가는 거고 단방향이에요. 추론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단방향이에요. 양방향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선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차가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두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비키고 다 멈춘다. 무전기 생각하시면 돼요. 무전기. 내가 말하는데 자 말했다 오바 끝. 상대방이 말할 때 나도 말했다 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방향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컴퓨터용으로 디플렉스라고 해요. 뭐 하프 디플렉스, 풀 디플렉스. 사실 AI에 적용할 용어는 아닌데 통신할 때 쓰는 용어인데 양방향이 안 되는 이상은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학습이 안 될 거다.
AGI가 첫 번째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지속적인 학습.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이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속적인 학습이 안 되는 그 수학적인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일조 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어떤 놈이 도대체 실수를 한 거야? 이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잘못의 수준이 일조 개가 서로 0.001%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 아주 균등하게 일단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가지고 내가 아까 0.1을 했는데 0.1만큼 수정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뉴럴 네트워크가 다 돌아가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하면 인간이 아마 하루에 한 쌀을 한 5가마 먹어야 아마 머리 터지겠지.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개선해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쉬운 문제 아니에요. AGI가 오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두 가지 해결을 하면 되겠죠. 저 알고리즘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전기를 무진장 해가지고 예, 반도체를 무진장 만들던가. 그러니까 5가마가 되면 5가마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5가마를 줘도 되는데 그건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해했어. 그럼 AGI가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알파고 이후에 뭔가 하나의 이제 보통 이제 이럴 거를 이제 브레이크스루라고 하잖아요. 전환점 이런 거잖아요. 큰 전환점이 이제 알파고 때 딥뉴럴 네트워크가 성공한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챗GPT에서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니까 대규모로 하니까 더 좋아진다는 걸 또 한 번 이제 브레이크스루를 보여준 거예요. 다시 2번 넘죠, 물론. 이제 몇 번의 이제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제 사견임을 전제로 5번, 10번 정도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의 혁신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새로운 발견,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뉴턴이 발견했던 그런 것처럼 새로운 혁신이 또 나와야 되는데 뉴턴 같은 사람이 10명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러니까 AI가 AGI가 안 될 거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네. 우리는 옛날처럼 교육을 받아야 되네. 옛날처럼 살아야 되겠네. 그건 아니다. 지금 이 특수 AI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많은 영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이 그런 특수한 걸 잘한다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맥락을 줘야 되는 거야.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특수한 영역을 잘하는 거랑 맥락을 주는 거랑 아니죠. 그거는 뭐 사실은 맥락을 주면 줄수록 특수 영역도 잘하게 되고 일반 영역도 잘하게 돼요. 근데 이제 특수 영역은 멀티플라이가 높은 거죠. 곱셈이 곱하기 100이야. 여기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그 컨텍스트를 많이 줘도 일반 약한 영역은 곱하기 1밖에 안 되니까 그 효과가 없는 거고 특수 영역은 곱하기 100이 되니까 특수한 영역이 훨씬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특수한 영역은 왜 이렇게 AI가 발달을 했을까요?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시죠? 이게 왜냐면은 일반 인공지능이 이런 것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라는 걸 알겠는데 사실 이건 특수 인공지능한테는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자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문제 말고 지금 이제 그런 경험을 주고 하는 것들 또는 이제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제 학습을 위한 데이터. 그러니까 IQ 성인을 만들기 위한 IQ를 뭐 120을 만들기 위한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지금 AI가 잘하는 특수 분야는 우리가 데이터를 너무 열심히 만들어 왔어요 그동안. 왜? 일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유튜브 영상 만드느라고.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로켓님이 걸어 다니거나 로켓님이 뭔가 집에서 행동하는 거를 다 센서가 센싱해가지고 데이터 수집하나요? 아니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모드는 아직 못합니다. 만약에 모든 전 인류의 모든 움직임에 센서를 달고 만약에 모든 인류의 생각하는 걸 다 추출한다. 그러면 일반 지능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알고리즘은 별개로, 알고리즘하고는 별개로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근데 학습 데이터의 편중도 이게 특수 분야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까 데이터의 편중도 AGI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럼 사실 이제 특수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습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인간이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분야로. 근데 이제 일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 데이터는 진짜 너무 많고 사실 측정하지 않은 데이터화 되지 않은 그런 정보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이제 왜 요즘에 이제 피지컬 AI 나오고 로봇이 나오면서부터 로봇을
그 일부러 움직이게 하고 네. 또는 이제 가상월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그런 데이터를 자꾸 축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가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가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점점 좋아지는 이유는 얘가 운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가 다니는 일반 도로의 데이터를 이제 많이 수집하고 있지 다른 영역은 아마 수집 못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은 구조는 모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 집안은 데이터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제리님이 지난번에 어떤 이미지를 예전에 저희 첫 방송할 때 이미지를 얘기하셨을 때 유명인의 사진은 굉장히 잘 만드는데 비슷해요. 우리는 이제 잘 못 만든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배우가 누가 있죠? 톰 크루즈 할까요? 톰 크루즈? 네. 톰 크루즈는 사진이 인터넷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수십억 장 있을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크리에이터 학습 많이 됐을 거고. 네. 톰 크루즈가 밥 먹는 걸 만들어줘 하면 너무 잘 만들겠죠. 네. 근데 갑자기 저도 참 외모는 톰 크루즈에 못지 않지만 제 사진은 아마 인터넷에 아마 100장 있을 거예요. 이거 편집해 드릴까요? 편집하지 마요. 편집하지 마요. 안 할게요. 하지 말아야지. 네네. 아무튼 재미로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제 사진은 100장밖에 없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제가 뭐 특수한 물건 하고 서고 있는 걸 해봐라고 하면 이제 너무 예외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AI가 아마 제 얼굴을 좀 바꿔서 하거나 그렇게. 근데 톰 크루즈는 그런 장면까지 너무 많이 써요. 그게 데이터의 편중입니다. 사실은 이 생각도 좀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3년 사이에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 기대가 큰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렇죠. AI가 우리의 생각이나 편견 같은 걸 너무나도 많이 깨부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AI는 다 해줄 것이다라는 환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AI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에 대해서는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전 제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AI의 모델이 발전한다라기보다는 AI 모델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가가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단 알고리즘의 영역이 있고 알고리즘은 이제 지속적인 학습이 되는 그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넣어주는 분야가 있는데 데이터 또는 이제 데이터 이 영역은 어쨌든 발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반쪽짜리인 거고 알고리즘도 아마 개선이 돼야 될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알고리즘도 충분히 개선이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습한다고 두뇌를 멈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 개선된 여지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알고리즘이요? 네. 연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뇌의 근본적인 그 원형 모델은 사람이 제공했는데 왜 기계가 더 잘하지? 얘 답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 기계가 하는 어떤 AI가 하는 어떤 부분을 포기했을 거거든요. 포기하고 교율화를 시켰던 건데 AI는 그게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계산해버리는 상태다 보니까 그 인간보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쌀을 5간 많이 먹는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도 있던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그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둘 때 알파고가 바둑을 그때도 이제 그게 나왔는데 바둑이 이제 19 곱하기 19 격자잖아요. 맞아요. 이게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면 우주에 있는 무슨 원자 수보다 많다. 분자의 원자인가요? 네, 원자의 수보다 많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다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그 알파고가 어떤 걸 했냐면 특정 그 점들을 랜덤하게 골라서 했어요. 그 몬테카를로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왜 동전 던지기를 해보면 분명히 10번 던지면 5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온단 말이죠. 6번, 4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10,000번 던져보면 비슷하게 뭐 5,000 3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랜덤하게 이렇게 찔러보는 것도 많이 하면 거의 정답하고 비슷해지거든요. 몬테카를로 기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파라미터를 다 건들지 말고 너지 찔러보는 거를 한 이제 뭐 한 100만 개씩 해본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인간한테 해보면 큰일 날 방법이지만 AI니까 할 수 있는 이거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전체 그 두뇌에 있는 뇌세포를 다 그렇게 역적화를
학습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네. 필름만 학습을 시켜가지고 딱 네. 해버리는데 네. 컴퓨터는 그런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아. 전체를 다 건드는 아. 거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취사 선택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이제 바둑의 수를 네. 무지하게 많은데 이렇게 네. 줄 가능성은 네. 의미를 주다 보면 네. 그 중에 버릴 것을 빨리빨리 버리고 네. 이제 요 가능성이 좀이라도 있는 거 높은 것들만 쭈르륵 모아서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서도 맞아요. 제일 생각이 이제 이래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가지 아까 뽑아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 방법이 이제 더 좋다. 네. 최종 결론이 이제 나오겠죠. 네. 뭐 10만 가지, 100만, 100가지, 10가지, 한 가지 이게 제일 좋다. 그렇죠.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스 같은 경우에는 딥블루가 GM을 이제 인류를 최초로 이겼을 때 그때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저는 이긴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방식으로 이겼는데 바둑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못 이긴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타나면서 그걸 이기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AGI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고 지금도 현재는 못하고 있지만 만약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 너무 환상적인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고, 또 그런 딥뉴럴 네트워크도 사실은 이제 몇십 년 동안 고민했던 거긴 하거든요. 알파고 때 이제 풀린 거고, 그게 왜 풀렸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알파고가 나오던 시절에 과학자들이 똑똑해진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싶었는데, 하드웨어가 못 받쳐준 거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기 먹는 하드웨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의 이제, 그 알고리즘적인 개선과, 하드웨어 도움이 생길까?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제 도움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는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와 전력 인프라가 받쳐져야 된다. 전력 인프라를 넣는 거는 결국 쌀 5가마니 10가마니를 하는 건데, 그거는 임시 해결은 될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쌀 10가마니 먹는 거를, 뭐 쌀 한 반가마니 정도 먹는 걸로 줄여야, 줄일 수 있어야 이제 뭔가, 뭐 다른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제 말은 무슨 말인가면,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좀 개선이 되고 전기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의 제약으로 해서 그 AI를 쓰는 사람들이나 쓰는 업무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 아까처럼 모든 사람이 센서를 받아라.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도 이제 전체를 다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골라서 학습시키는 게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게 하나의 브렉트루가 될 거다. 근데 그게 하드웨어에서만 나오지도 않고 소프트웨어에서만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골고루 아마 나오게 될 거다. 그게 제 예상이에요. 이해했습니다.